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AI 레디 데이터, AI 성공을 가로막는 데이터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큐빅의 배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빅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오늘 발표의 두 번째 장에 있어서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에 좋은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배 대표님은 런던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줌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AI 레디 데이터인데요.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AI 레디 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레디 데이터에 대한 궁금증. 요즘 새로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모델 센트릭에서 지금은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 피지컬 AI에 도달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레디는 기존까지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키워드는 더 적은 양의 데이터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AI 모델이 더 잘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트래킹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담고 있는 새로운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AI 레디 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모든 기업은 데이터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수익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요. 이 기업 활동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매일매일 엄청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데이터 노가다라고 하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오토 라벨링 작업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라벨링 작업을 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AI 레디 상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그 세션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구나.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어,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레이블 기반으로 AI 모델을 이해하고 학습시키는데 이제 뭐 치중이 됐다면 지금은 AI 모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해를 좀 빠르게 도울 수 있는지 즉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고도 이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레이블 방식으로만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나온 개념이 AI ready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예, 예.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고양이 그림의 고양이, 그리고 사과 그림의 사과라고 이름표만, 라벨링을 잘 붙이면 AI가 학습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대표님 말씀대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됐고 자율주행 피지컬 AI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이른바 데이터 2.0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런 데이터 2.0 시대에는 데이터의 대표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데이터 간의 맥락 정보 등을 공유하는 온톨로지 문제 그리고 데이터의 자생력을 위한 데이터 합성 문제 등이 새롭게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까지는 고양이, 강아지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단순히 강아지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강아지에 대한 뒷단에 있는 백그라운드 또는 이 강아지가 어떤 종인지 등등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보를 줬을 때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뒷단에 요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대 모델, 어떻게 보면 GPT 모델 이런 어떻게 보면 동일한 모델이죠. 동일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이제 태깅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이제 그 키워드에 반응을 해서 즉 특정 뉴런을 통과해서 답변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그 데이터가 썩는다는 표현을 좀 합니다. 이른바 데이터 디케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물론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가 썩는다는 얘기는 아니겠고요. 상대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그만큼 빨리 만들어져서 기존 데이터의 가치와 효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데이터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기존 데이터의 효용이 떨어진다면 한번 AI 레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AI 레디 데이터 프로젝트는 이 작업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속적인 프로세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표님 생각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뭐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산되는 데이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매일 생산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학습된 AI 모델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약 10년 전의 데이터를 한번 AI 레디 데이터로 변형했다고 끝이 아니라 즉 뒷단에 있는 여러 AI 모델 또는 에이전틱 모델을 활용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한번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미 로우 데이터를 바로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의 전처리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AI 레디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AI 레디 데이터 작업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그런 루틴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관리하면 AI는 금방 과거에 갇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유입되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AI 레디가 되도록 자동화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 2.0 시대 AI 레디 데이터 운영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배호 대표님의 큐빅은 과연 이 같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멋지게 구축할지 대표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그 아젠다를 보면은 제 짧은 연사 소개, 그리고 최신 AI 트렌드,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AI 레디 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AI 레디 데이터로 가기 위해서 그 핵심 키워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네 번째까지를 쭉 보시다 보면은 AI 레디에 대한 하이 레벨, 즉 추상적인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는 와닿지만 우리 실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입을 하지? 또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데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AI 레디 로드맵 내에 어떻게 보면 AI 레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실제 예시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름은 배호입니다. 그래서 뭐 제 이력을 쭉 보시면은 이제 학계에도 있고 산업
접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AI 발전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까지 실제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작년에 AI 그러면은 프라이버시 포럼에서 세션을 진행했을 때 그때는 약 1,000명 정도 계셨는데 지금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부분의 웨비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 즉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측면에서 AWS,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등등 최근 AI 레디 키워드에 나오는 웨비나를 모두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AI 레디 데이터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아마 떠올려 보시면은 AI 하면은 뭐 지금처럼 인공지능보다는 조류독감이 더 많이 떠오르던 시대부터 이제 쭉 AI를 이제 연구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은 대부분 AI가 이제 ML 모델, AI 모델 특정 레이어를 조금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단계에 저희는 AI 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논문을 쓴 그런 연구진이 지금 만든 회사,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트렌드 많이 변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작년 또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모델 센트릭의 중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이제 그렇기에 지금도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좋지 뭐 등등 이런 뭐 서로 이제 뭐 경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이제 이런 승패를 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왜 이러지라고 보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피지컬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피지컬 AI는 뭐가 문제지라고 하면은 결국 피지컬 AI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디바이스가 한정,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디바이스고 이 물리적인 디바이스 내에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해 익숙하실 겁니다. 즉, 이제 메모리, 얘가 연산하고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에 대한 캐패시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모델에, 즉 요즘은 이제 추론 모델로 많이 넘어왔죠. 이런 추론 모델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데이터, 즉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피지컬 AI에서조차도 액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AI 레디터 데이터로 만들면 이 데이터 센트릭에 조금 근접한 데이터로 변형이 되는구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시장이 커진 부분들은 모두 부인할 수 없고요. 이제 그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AI 에이전트의 조금 이쪽 첫 번째 이 앞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실시간성 접근 어떻게 보면은 리얼타임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맥락 이해, 거버넌스 통합, AI 프라이버시 정책 이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AI 레디 데이터로 만들었는지 아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AI 에이전트들 굉장히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우리 데이터를 주고 AI 에이전트가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에 대한 근거 또는 잘 됐나? 잘 안 나왔나? 또는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제미나이 또는 뭐 GPT 모델에서 내뱉는 결과와 이 에이전트의 차이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뭐 여기 계신 이제 오늘 오디언스 분들이 이제 기업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여러 섹터에 있겠지만 우리 기업에서 지금 만든 에이전트에 대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같이 전달해야 되는지가 이제 포함된 부분이 AI ready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AI ready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고 이 변환이 된 이후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검증, 즉 AI 에이전트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또는 우리가 동일한 인풋을 주었을 때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런 등등의 개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장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AI 정책 방향을 보면은 지금 국내가 유일하죠. AI 기본법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위험 AI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가 의무화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뭐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정 통신사 등등에서 또는 뭐 최근에도 뭐 이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킹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런 이슈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터넷 초기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제 유틸리티, 활용성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점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뒤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본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고위험 AI에 대해서 신뢰성, 즉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은 갖춰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보안적인 측면, N2SF, AI 보안 가이드북, 그리고 생성형 AI를 만들 때 어떤 프라이버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래 이런 기본법들을 이런 기본법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원천 데이터에 대한 변경 이력 그리고 투명성 또 에이전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어떤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했고 결국은 이제 투명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로그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이전트 모델에 전달하는 이 데이터 내에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뭐 그 이유는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네, 딥시크 모델만 봐도 또는 GPT 모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프라이버시 정책 문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유틸리티, 효용성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게라는 측면에서 다 이미 틱틱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에이전트 모델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제어가 가능한 스테이트인지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AI 도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네. 같은 언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30% 정도가 AI 모델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중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에 따르면은 대략 9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부정확한 AI에 대한 출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켄지 2025년도 리포트에 따르면 아직도 여전히 기업의 대다수는 약 70% 정도가 이제 실험 단계에 미쳐 있다, 못 미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POC를 진행했는데 이게 실제 도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라고 이제 분석한 결과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AI 레디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드린 맥락과 좀 비슷한데요. 궁극적으로 고객분들은 이 AI 모델이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동일한 인풋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럴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 파이프, 어떻게 보면 고객사 실제 파이프라인에 적용했을 때 uncertainty라고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ROI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직면한 이 네 가지 네 가지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데이터의 품질 부족. 근데 품질 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또는 우리는 굉장히 고퀄리티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을 AI 모델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사를 대응하시겠죠. 근데 고객사에서 우리 데이터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 레이블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 데이터의 분포도 맞지 않고 또는 특정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포는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또는 잘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 모델이라든지 AI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그 시간, 그다음에 뭐 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하고 있는 고객군들은 네, 30%가 아마 그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군들은 아니 지금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섹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지 이제 이쪽에서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 레디 데이터로 좀 빠르게 변환해서 고객의 이해도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 시점에 여기 계신 그 분들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같은 회사인데 타 부서에 있는 데이터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데 주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기업들 내에서도 우리 A 부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C 부서에서도 타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서로 이 데이터의 이제 사일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이제 AI 기본법 등을 통해서 이런 규제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보면 10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공백입니다. 이제 거버넌스 공백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AI 모델을 제공하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 모델 기반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주체가 누가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이런 소재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객사 그리고 또 여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 데이터 정말 많습니다. 또는 하지만 이 데이터 저희가 바라본 입장에서는 뭐 저희도 이제 많은 고객분들과 POC도 해보고 이렇게 또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고 하지만 데이터가 있다, 많이 있다와 쓸 수 있다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의 데이터가 대부분의 내부 데이터는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 대의 불일치성. 대부분 이제 고객에서 가지고 있는 취합한 데이터는 오류, 불일치 또는 특정 데이터는 레이블이 있고 또 레이블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데이터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하고 에이전트 모델을 활용했을 때 이제 법적으로 AI 기본법이라든지 여러 이슈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대부분 보유하실 거라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단계와 데이터가 있다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장애물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I 레디 데이터가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키워드로 나오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레디 데이터란 단순 정제가 아닌 이제 운영 가능한 상태의 데이터 인지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우리의 데이터는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첫 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데이터에 대한 패턴, 오류, 이상, 변화가 없는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얼라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쪽을 먼저 보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이쪽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로 단위 또는 이미지면은 각 이미지 단위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잘 담겨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데이터의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자님께서 초반에 이제 질문을 잘 주셨지만 단순히 고양이, 강아지에 대한 단일 레이블이 아닌 이 데이터에 대한 디테일한 디스크립션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데이터마다 데이터의 보안 등급도 달라져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한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렬과 이 맥락, 퀄리티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 운영됐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일관적으로 동일한 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과 검증이 이제 이쪽 섹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룹을 만족시켰을 때 이제 AI ready 데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트너 이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네, AI ready 데이터도 이미 가트너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I ready 데이터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는 잘 정렬이 되어 있는가? 잘 정렬이 되어 있는가에는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 그리고 데이터 선택, 그러니까 즉 고객이 선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성능이 잘 나왔는지 그런 로그라든지 우리가 요구할 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표성의 데이터가 잘 온라인 되도록 데이터가 수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4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때 예시를 보시면 아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하고 제공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와 공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 기존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시스템 기반에서는 다 뭐 정의가 되어 있지만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AI 내 어떤 뉴런을 통과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트래킹, 그다음에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줬을 때 적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즉 신뢰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책임과 준수를 운영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즉 어떤 에이전트 모델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때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지, 또 감사 기능, 감사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AI 에이전트 단에서 다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단에서 다 적용 가능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는 이제 뒤에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데이터 관리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의 목적을 보면은 대부분 리포트, 네, 여러 뭐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예, 상사가 될 수 있고 리포트를 많이 만들고 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출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ROI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측면이 많았다면 지금 AI 레디 데이터로 변환하는 목적 자체는 네, 이미 나와 있는 에이전트 모델 또는 거대 모델의 이제 학습, 추론, 이제 에이전트 운영의 이제 목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품질 기준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데이터 관점으로는 정확성, 그리고 완결성, 이제 일관성이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지금 AI ready 데이터 관점에서는 대표성, 맥락 공정,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뒷단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이 이 결측 처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의 데이터 또는 로우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하고 모으다 보면은 어, 빈 공간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뭐 평균치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값 그리고 뭐 0 이런 값으로 많이들 채웠습니다. 하지만 AI ready 데이터는 이런 빈 공간, 빈 값, 그리고 대부분 널로 이제 채워진 그런 데이터가 많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위험 신호 또는 특정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 메타데이터 정보에서 잘 담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데이터 관리에서는 메타데이터가 이제 관리 편의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선택적인 사항이었다면 지금 AI ready 데이터에서는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사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섹터에서는 우리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이제 한정됐다면
이제 AI ready 데이터에서는 이제 신뢰, 윤리까지도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ready 데이터의 이제 루틴에서 이제 필요한 핵심 세 가지 기능을 딱 다시 뽑아보자면 블록 A, 블록 B, 블록 C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진단, 보안, 정제, 데이터 증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증강해야 될지 또는 이 데이터의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은 데이터의 이제 분포,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리프트가 있을 때 이제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보안 및 정제는 데이터는 이제 얼라인이 안 맞습니다. 얼라인이 안 맞는 의미는 이 데이터 내에 빈 값이 굉장히 많고요. 빈 값이 많다는 거는 데이터가 스파르스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스파르스하다는 의미는 AI 모델이 이 데이터, 중요한 정보를 보는데 필요 없는 노이즈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해결했을 때 이 전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뒷단의 결과를 보았을 이제 에이전트 모델에 넘겼을 때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오는지, 즉 어떤 문제가 행여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오딧 감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로그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 즉 추론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매일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파이프, 그러니까 즉 AI ready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AI ready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ready 데이터의 4대 핵심 속성은 첫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정상 대부분의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뭐 데이터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 내에는 정상에 해당하는 분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 약 뭐 98%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고 나머지 2%의 데이터가 이제 오류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해줘야 되는 게 이제 대표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2.0으로 가는 부분과 이제 조금 밀접해 있습니다. 데이터 1.0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단순 레이블에 해당했다면 데이터 2.0은 이 이미지의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는 어떻고 고양이라고 예시를 하면 이 고양이는 어떤 종에 해당하고 근데 지금 고양이에서 뭐 눈 색깔은 어떻고 뭐 몸집 크기는 어떻고 이런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말고 우리는 대부분 기업에서는 태블러 데이터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태블러 데이터 기반으로는 해당 데이터가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지, 뭐 또는 미싱 밸류가 특정 컬럼들에 있다면 어떤 컬럼들의 미싱 컬럼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메타데이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지금 변환된 데이터를 뒷단에 있는 에이전틱 모델에 던지고 결과를 얻었을 때 일관성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는 뒷단에 있는 에이전틱 모델이 행여나 이제 이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트레이싱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포, 이제 드리프트 이런 새로운 패턴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이 이야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는 매일 새롭게 들어오는데 이 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데이터 분포, 드리프트를 어떻게 잘 맞출지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존 뭐 데이터를 0부터 100%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분포 드리프트를 설정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를 이전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분포의 드리프트를 어디에 맞춰 설정하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제조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예시가 좀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은 우리가 공정 파이프라인들마다 조금씩 드리프트를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특정 공정 라인에서만 뭐좀 다르게 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게 데일리로 바꿔야 되는지 또는 어느 시점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continuously validate, 즉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기존 데이터 플러스 새로운 데이터에도 좀 잘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AI 레디 데이터로 변환한 부분이 이제 일회성이 아닌 이제 반복 루틴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유입이 됐을 때 실시간 배치, 수집, 변화 감지인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AI 레디 데이터로 변환해야겠죠. 이때는 진단, 보강, 증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합성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사실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합성 데이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증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같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를 에이전틱 모델에 전달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오는지 AI ready 데이터로 이제 변형하기 전과 변형 후에 데이터의 퀄리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뭐 추론, 얼라인 디시전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에이전트 모델의 활용에 해당하는 거고요. 왼쪽은 이제 오른쪽 이 반절까지가 AI ready를 변경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ready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흐름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가 유입이 되고 이 이후엔 데이터를 정렬하고 보강하고 증강하고 일부는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준다든지 또는 개인정보 민감 정보를 좀 변형하는 컬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게 이제 준비 단계이고 그다음에 검증은 이렇게 변형된 데이터를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 결과와 매칭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목적한 대로 답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추론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이제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Ready Studio. 그래서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AI 우리 기업 내에서도 AI Ready 데이터로 이제 변하는 데이터 2.0 시대에 맞춰서 좀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모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모듈은 데이터 변형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변형할 때 결측과 데이터 불일치, 편향, 희소 케이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강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은 오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넣어준다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부족한 데이터, 즉 희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증강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모듈은 AI 레디 데이터의 필수 기능이다.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의 운영 범위는 AI 스페시픽 관점에서는 대표성, 공정성, 맥락, 그리고 이제 합성 데이터가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능 단위로 넘어오면은 메타데이터, 데이터 정렬, 거버넌스를 뭐 우리가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전까지는 AI가 블랙박스였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 가능한 상태로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이 한계가 있죠. 뭐 모델의 이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이 부분이 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 여기 말고 우리가 이제 증명 가능한 상태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증명 가능한 상태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추론적인 즉 AI ready 데이터가 그래 이제 내가 뭔지는 알겠고 어떤 컴포넌트들을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를 조금 추론적인 즉 컨셉션한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공적인 AI ready 로드맵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예시 사례를 통해서 조금 프랙티컬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프랙티컬한 개념까지 조금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기준으로 셀프 업데이트 가능한 AI 레디 데이터로 되었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는 되고 있고 이제 일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대표성을 우리가 지금 잘 맥락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성, 그러니까 즉 어떤 뭐 데이터라고 하면은 로우가 뭐 태블러라고 하면은 로우 데이터고, 아니면 이미지라고 했을 때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과 검증 또는 뭐 정확성을 이제 요청받았을 때 정보적 또는 로그 상태에서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를 변형하지 않았음에도 이 뒷단에 있는 에이전틱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학습 추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민감 정보들이 에이전트에 잘 넘어가고 있지 않고 사전에 필터링이 되고 있고 또 추후에 감사 로그를 뭐 받았을 때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이 지금 나와 있는 섹터들을 다 준비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고 있는 섹터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기존까지는 정보적 결증, 즉 기계적인 완성성,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왼쪽에 보이시는 테이블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널 값이 있었다면 우리는 기계적으로 평균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AI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값을 채워주는데 조금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보적 완전성에서 이런 결측 데이터가 사실은 강력한 시그널 어떻게 보면 특정 행동을 보존해야 되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좀 저희가 많이 치환하면서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 모델에 조금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피처를 히든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은 그럼 AI 레디 데이터로 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 데이터를 부족한 부분을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강하고 또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빈값을 채우고 즉 로 데이터를 건드리면서 얘를 수정하는 게 트랙 1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경제하고 보강하고 증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뒷단에 있는 우리의 목적, 에이전트 모델 또는 AI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이 이제 트랙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트랙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거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형되면 안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우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뒷단에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모델, AI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2.0 시대에 이제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일치합니다. 데이터를 단순 레이블이 아닌 메타데이터 태깅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 태깅 내에는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안 수치 또는 디스크립션 좀 더 디테일한 디스크립션 또 특정 컬럼에 대한 미신 값들에 대한 정보 맥락 즉 이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뒷단에 있는 AI 모델이 더 잘 이해할수록 메타 태깅을 하는 부분이 이제 트랙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 1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을 드리면 합성 데이터 기술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AI ready 데이터로 가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가 합성 데이터 기술입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 증강에 해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콜럼 이외의 콜럼을 뭐 증강한다든지 데이터를 증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리고 임퓨테이션은 특정 빈 공간 값을 채울 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트랙이 트랙 1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보면은 왼쪽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고객의 데이터가 있는데 특정 판단을 할 때 특정 부분이 이제 인밸리드하다. 그 얘기는 결과값이 fail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결과값이 왜 fail로 나왔는지를 보면은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결칙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존까지 기계적으로는 에버리지 값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값으로 채워서 얘가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 또는 얘가 fail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보면은 로우 데이터를 직접 보강하면서 합성 데이터 기술 뭐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수정하면서 이제 보강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쪽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드리프트에 해당됩니다. 즉 특정 사기 또는 이상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증강하는 데 합성 데이터 기술이 필요하고 합성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면 대부분의 모델이 성능이 올라간다. 즉 AI ready 데이터에 필요한 기술이 트랙 1에서는 합성 데이터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데이터는 네,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트랙 2, 이 개념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적인 수정, 변경 없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뒷단에 있는 AI 에이전트 모델 성능을 어떻게 높이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쉽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있는 또는 뭐 태블러 텍스트에 있는 레이블 값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면 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해서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가 좋아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뭐 쉽게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평균값을 뭐 빈값에 평균값으로 채웠다면 지금 여기 이제 트랙 2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널 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스테이터스에 얘는 봐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응급 현장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에서 산업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널 값을 빈 공간에 해당하는 값이 많고 이 부분을 이제 평균 값으로 치환하다 보면은 이제 레이블 스테이터스 값은 스테이블로 변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AI 뒷단의 모델에서는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차라리 널 값으로 그냥 수정을 하고 뒷단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에이전트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받고 그 뒤에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법론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AI 레디 데이터로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단에 있는 데이터 정제, 즉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왔습니다.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왔다는 부분은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만든다는 의미는 뒷단에 있는 에이전트 모델, 즉 AI 모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AI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게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은 아니 우리 기업에서 이걸 다 어떻게 준비하지? 네, 여기 큐빅에 있는 신타이탄의 앞단에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네, 트랙 1 그리고 트랙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만족돼서 데이터가 변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 내에서는 우리는 원본 데이터가 대부분이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때 비식별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신타이탄의 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비식별된 데이터를 올리고 활용해도 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AWS에 있는 합성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변형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타이튼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형하게 되면 AI ready 데이터 스테이트로 변형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현재 이제 외부 생성형 모델을 쓸 때 AI 기본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만족시킨 상태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미 외부 생성형 모델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고 이제 AWS 내에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산업별 AI 레디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금융, 유통, 공공 다양한 섹터에 계실 수 있는데요. 핵심 요구 사항이 각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금융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중요할 테고요. 그 이야기는 동일한 데이터가 왔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즉, 그리고 또 원본 데이터 가공 없이 뒷단에 있는 모델의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랙 2에 조금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다만 금융 데이터 기반으로 뭐 사기 탐지 모델 이런 부분들을 또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희소 데이터가 굉장히 뭐 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증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마케팅 이쪽 섹터가 요즘 에이전트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이유는 이제 속도, 확장성 또는 실제 사람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보다는 이제 페르소나를 유지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더 빠른 결과를 얻고 이 결과물이 실제 사람과 대응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방할 때 안전하게 개방이 됐는지 측면에서 네,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까지는 에이전트 또는 모델 센트릭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델이 아닌 데이터 운영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 AI 가버넌스 또 AI 기본법 등등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레디 데이터는 한 번 변환해서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업 내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신타이탄에 있는 부분처럼 지속적으로 변환 가능하고 운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뒷단에 있는 AI 에이전트 또는 AI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그 시스템도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자면은 네, 모델 센트릭에서 데이터 센트릭으로 넘어온 부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이 사이클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업 내부에서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큐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거나 또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앤드류 용이 말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곧 코드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Gen AI 프로젝트 30%가 POC 이후에 중단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AI는 준비가 됐는데 데이터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대표님의 평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AI 레디 갭이 문제인데요. 큐빅이 정의하는 AI 레디 갭은 한마디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정작 AI 모델에 바로 넣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괴리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또 데이터가 많이 없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 강박증에 좀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데이터는 많지만 정작 AI 모델에 바로 넣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즉 AI 레디 갭이 크다는 말씀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 AI 레디 갭의 어떤 그간의 필드 경험을 토대로 조금만 더 그 부분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I에 대한 발전 속도,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산업계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이제 양쪽 하다 보면은 산업계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경험하고 프로젝트를 딜리버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적었고요. 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슈는 기존까지 약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내에서 모델 만들고 뭐 디벨롭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다면 또 저희만 해도 내부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딜리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능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성능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로 트랜지션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시중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졌고, 즉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데이터 또는 뭐 일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해서 딜리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경쟁 우위에서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레디 갭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안과 규제의 장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프라이버시 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품질과 대표성의 부재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 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전 활용의 기술적인 한계,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틸리티 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각 갭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없는 데이터는 있지만 쓸 수 없는 데이터
또 학습시키면 오히려 위험한 데이터, 또 학습해도 학습 효과가 없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연상이 됩니다. 각 갭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다면 큐빅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대표님께서는 큐빅은 이 AI 레디 갭을 메우기 위해서 데이터 트러스트 스테이션, 즉 DTS, 그리고 신타이탄이라는 솔루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이 둘로 데이터가 늘 맑은 샘물처럼 흐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DTS와 신타이탄의 핵심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가서 외산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는 무엇일까?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외산 솔루션의 경우에는 GDPR이라든가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중심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큐빅의 솔루션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의 개보법이라든가 금융 규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 망불이라든가 AI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규제 환경에 최적화된 원스톱 거버넌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비교 우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사스, 이제 외산 솔루션을 보면 대부분 사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기업 내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프레임을 원합니다. 이제 온프레미스의 솔루션은 뭐 비용이라든지 업데이트 이런 측면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ROI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입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팔란티어도 국내에 들어와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 있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포함된 데이터를 이런 플랫폼에 올려도 돼?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비식별된 데이터를 외산 서비스에 올렸을 때 성능이 좋아?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 신타이탄이라는 부분은 데이터를 직접 올릴 때 기업 내에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상태, 즉 비식별된 상태로 올리더라도 AI 레디 데이터 상태로 변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장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업 내에서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합성 데이터 솔루션, DTS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에서 데이터를 변환해서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부분, 즉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없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변환해서 그 뒤에 지금 외산이라든지 저희와 같은 솔루션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큰 장점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큐빅의 솔루션의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의 이제 비식별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보안 기술에 대해서. 큐빅의 솔루션은 예를 들어 다른 솔루션들 또는 뭐 외산 솔루션들이 통계적인 비식별화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화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할 때 큐빅의 경우에는 그 differential privacy라고 하는 차분 프라이버시라는 어떤 고도의 수학적인 기술을 신타이탄에 직접 내재화해서 예를 들어서 제식별 공격 방어를 할 때 단순히 비슷한 데이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에필론 값을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차별화된 고도의 수학적인 기술을 신타이탄 엔진에 내재화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저희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외산 또는 이제 뭐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합성 데이터라고 이제 키워드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보안, differential privacy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뭐 mostly AI 뭐 특정 기업들만 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기업 대비 저희가 더 높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이즈, 즉 차분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면 보안입니다. 보안적인 부분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대부분 유용성, 유틸리티 측면은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안을 만족하는 합성 데이터 솔루션은 큐빅이 세계 1등이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자신 있게 또 이제 외부 리포트에도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아까 그 큐빅의 솔루션의 비교 우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마 대표님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 얘기는 시청자분들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이 큐빅의 솔루션에는 외산 솔루션보다 더 우수한 그런 기술들 또 수학적인 기술들이 내재가 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면 데이터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큐빅의 경우에는 또 이 배우 대표님의 연구팀이 이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데이터의 유용성, 유틸리티 손실을 최소화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대부분 그 PET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내 개보이법을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GDPR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PET 기술을 한 가지만 적용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PET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연합학습, 그리고 합성 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이제 한 5가지 기술 포함하고 있는데요. 연합학습이 되었던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가 되었던 Differential Privacy DP라는 기술이 두 개가 접목되어야지만 유럽에 있는 GDPR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접목하면 대부분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유지해서 성능을 높게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도부터 이런 생성형 모델을 쭉 연구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전 백그라운드가 이제 보안에서 시작이 됐다 보니 인공지능 보안과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AI 모델은 기본 전통적인 보안, 암호 시스템이 AI 모델에 어떻게 잘 녹아들어지는지의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파생되어 왔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이 AI 모델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안 메커니즘이 AI 모델에 어떻게 더 잘 적용되고 있는지 관점에서 연구가 됐고 그 연구의 시초점부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쭉 트래킹하고 성능 높은 의에 있도록 지금 노력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1, 2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큐빅에 있는 신타이탄이라든지 저에게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의 진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더 자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더 자랑을 안 하셔서 제가 오히려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외산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큐빅 솔루션의 어떤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그런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피델러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미지 텍스트 합성보다 더 훨씬 데이터에서 까다로운 것이 바로 엑셀 형태의 이른바 그 태블러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큐빅의 솔루션은 어떤 외산 엔진보다 더 정교하게 금융거래 기록처럼 수백 개의 변수가 서로 얽혀 있는 데이터라든가 변수 간의 그런 통계적 상관관계를 외산 엔진보다 더 정교하게 복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외산 오픈소스 모델들이 놓치기 쉬운 소수의 데이터 또는 엣지 케이스를 또 놓치지 않고 합성을 해내고, 그래서 AI 학습시 모델이 현실 세계의 예외적인 상황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너무 자랑을 또 안 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한 번 더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대부분 합성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로 보면은 이미지, 태블러, 텍스트 순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에 결국 노이즈, 즉 보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노이즈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지를 보면은 픽셀이 조금 분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교란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이런 태블러와 텍스트는 정보를 교란할 수 있는 정보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태블러라든지 또는 이미지에 극한해서 이제 한쪽 섹터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었고 또 10년 넘게 이쪽 분야에 있다 보니 많은 산업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다뤄본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멀티모달 기반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데이터 역발상으로 해서 데이터의 직접적인 접근 없이도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게 기술적 우위를 많이 말씀 주셨는데, 사실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저도 이제 학자로서 논문을 많이 씁니다. 근데 논문에 있는 그런 부분과 실제 산업에 있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의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약 5년 이상 이런 산업 데이터를 다루지 않으면 바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시청을 하시고 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웨비나가 끝날 때 청중이 시청자께서 반드시 요거 하나만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웨비나 저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정보 전달의 목적보다는 대부분 이제 회사를 홍보하고 특정 기능에 대한 설명에 집중이 돼 있다면, 저희는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사 유출이 되면 좋지 않을 정보까지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해당 섹터에 연구하시거나 또는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외산 솔루션 대비 더 높은 경쟁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레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게 궁극적으로 데이터 센트릭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트릭이 왜 되냐라고 봤을 때 피지컬 AI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들을 합성 데이터 기업을 인수하고 그러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잘 변형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피지컬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실제 애가 액팅을 하기 때문에 더 늦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딱 나왔을 때 잘 됐겠지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빅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또는 의뢰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큐빅의 배호 대표님과 함께한 웨비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는 중요하고 또 지대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배우 대표님께서는 AI 레디는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 운영 루틴이다. AI 레디 운영은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를 위한 대안으로 큐빅의 DTS와 신타이탄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큐빅의 DTS와 신타이탄은 데이터에 대한 깊은 고찰과 데이터에 새로운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들이 진정성 있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를 위한 데이터를 고민하실 때 데이터의 진심인 배우 대표님의 큐빅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히 연락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